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전북 지역 과수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술자리를 가진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교사 4명에게 정직과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숨진 임실군 소속 공무원 사건이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유족과 여성단체는 경찰 수사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제시 죽산면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1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긴 장마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농가의 경우 올해 초 냉해에 이어 태풍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21년째 사과 농장을 일궈온 최인규 씨. 추석 대목을 앞두고 사과 수확에 한참 바빠야 할 시기지만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50여일이 넘는 장마로 인해 사과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데다 잇따른 태풍으로 낙과 피해도 입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초 냉해를 입어 이미 나무바나 사과가 많게는 3분의 2 이상 열리지도 않았던 터라 피해는 더 큽니다. 실제로 저희 과수원의 경우에도 예년에 한 60% 정도가 꽃이 얼어 죽었고 현재 달려있는 건 한 40% 정도가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올 여름 장마가 길어서 52일간 계속 비가 왔었죠. 병이 많이 번졌습니다. 올 여름 긴 장마와 최근 태풍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낙과 피해 면적은 670헥타르로 전체 과수 면적의 6%에 달합니다. 낙과 피해 관련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그나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보험료 탓에 가입을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사과 농사를 아예 포기한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을 안 든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현실적인 보상 대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엔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가 추석 전까지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합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 31억 6천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해 피해를 본 15,000여 가구입니다. 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우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 재난지원금은 194억 3,400만 원이며 도는 선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남원시와 남원축협은 가축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축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남원시는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매 전광판과 운영 서버를 교체하고 경매 응찰기를 추가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그동안 가축시장의 전자경매 시스템 노후화와 응찰기 부족 등으로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남원 가축시장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넷째 주 목요일 등 월 3회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스템 현대화 개장을 통해서 유통 질서 확립과 신뢰도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부급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숨진 임실군 소속 공무원 사건이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유족과 여성단체는 경찰 수사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1일 임실군 공무원인 40대 여성 A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간부급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에 따라 2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확인 작업과 함께 관련 공무원 50여 명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7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하신 분들도 상당히 교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아직은 더 이상의 진행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가 벌려지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게 싫어서 그래요. 성폭행 가해자로 거론된 간부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과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구체적 사건 내용과 수사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폐쇄적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성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인권 옹호관이나 그런 제도가 이제 전주시는 있지만 각 군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죠, 여성 단체가. 여성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숨졌지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공무원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예부기관 감시 시스템 같은 성범죄 피해 사전 차단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창 A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행정실 직원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횟수는 드러난 것만 3차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 해지됐으며 행정실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결국 폐업까지 이르는 도내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반면 새롭게 문을 여는 음식점들은 확연히 줄고 음식점 같은 경우 폐업과 창업의 명암이 극심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이달 7일까지 폐업한 음식점은 전주가 457곳으로 가장 많고 군산 173곳, 익산 122곳, 부안이 36곳, 김제가 30곳, 진안이 1곳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폐업한 수치를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전주만 폐업한 데가 45곳 늘었다며 음식점들의 타격이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여주듯 같은 기간에 창업한 음식점들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익산시가 52곳이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군산과 전주, 김제 등의 순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기관, 지자체 등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배달앱과 무상 배달 대행 연계 또는 포장 관련 서비스에 도움을 줘도 일정 해소는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40분쯤 김제시 죽산면의 한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시내버스와 1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에 나섰던 김제 소방서는 승객들을 나눠서 이동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청사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전북 89, 90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임실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감염 우려가 있는 15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나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확진된 2명을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 조치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 30명과 능동 감시 대상자 116명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음식점을 이용한 군청 직원 13명 가운데 2명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군청사 1층에 별도의 민원인 응대 공간을 마련해 이용토록 했습니다. 고창군이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역 마스크 지원에 나섭니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게 마스크 12만 7천 매를 구입해 나눠줄 계획인데요. 마스크 배부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과 기업사랑 노사 한마당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 보조금 2천여만 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자치단체에 모두 반납했습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김저구 회장은 상공인 모두가 손잡고 노력한다면 어려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 서남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정읍과 고창, 부안, 김제 지역에 총 5천만 원의 코로나19 성금도 기탁했습니다. 부안군이 원자력발전소 정책에 인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동맹은 최근 2번의 태풍으로 인해 원전 6기가 잇따라 정지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원전동맹 부회장을 맡은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 관련 모든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전동맹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사고 원인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제의 한 인삼 영농조합법인이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홍삼의 50상자를 김제시에 기부했습니다. 김태엽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정성껏 재배한 홍삼액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는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해당 영농조합법인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홍삼을 후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읍시가 원도심의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나섭니다. 시는 중앙로 상가발전협의회와 경관협정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성림프라자부터 하나마트 상가 앞까지 식물 화분을 도심지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시는 거리별, 점포별 특색에 맞는 향기 식물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대기 상층에 영하 10도 내외의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지면에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와 만나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대부분 지방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 때론 벼락이나 천둥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목요일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맑은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밑돌며 한낮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임실 25도, 김제 부안 27도, 남원 순창 2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대체로 19도에서 2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다가 주후반은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우리나라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 예보가 추가될 수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파고는 0.5에서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지수입니다. 다소 습하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빨래하기엔 무리 없겠습니다. 다만 강수 소식이 있으니까요. 세차는 잠시 미루셔도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